나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나라는 후금이 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 게 후금인데요. 그러다가 이 청나라를 바꾸게 된 사람은 바로 타이지입니다. 그냥 몽골 내에 점령했다. 그리고 나라를 청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는 순치제가 이 명나라를 멸망시켜요. 특히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백성들이 일으키다가 이때 틈타서 순치제가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옹정제로 가볼게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이제 자신과 함께 도왔던 전시 세력이 있는데요. 이 전시 세력이 타이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3번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을 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옹정제인데요. 옹정제는 대의감리로,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명에서 청을 바꾸니까 많이 싫어했어요. 얘네는 오랑캐 죽이고 여진족인데 우리가 얘를 왜 따라야 하냐. 그래서 야, 한족이나 여진족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똑같아. 괜찮아. 우리도 좀 받아들여줘. 이런 게 썼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륭제가 있는데, 그냥 권륭제는 몽골, 티베르트의 신장이 영토에 넓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센고쿠 시대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맞부만 알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은 맞부에 대해서만 얘기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설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는 명, 조선, 일본 이 다른 동아시아들끼리 국제 질서의 재편 문물 교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명이 특히 영락제가 장활 원정이 시작해서 조공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일본, 유구, 다른 베트남 같은 나라 다 조공무역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건 일단 일본과 명입니다. 일단 명은 원래는 해금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민간인들이 무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바다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했는데, 일본은 근데 왜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 얘네는 무역을 해야 돼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인들이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명은 우리가 조공무역을 하는 상인들이구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합무역으로 우리 맺자. 그래서 이 명과 무르마치 키워드는 감합무역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밀무역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일반 상인들이 나아갈 하니까 결국에는 이 해금 정책을 풀어줘요. 그래서 명과 조선, 일본이 다양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명이 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에도마포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했을까? 일단 조선은 그냥 명이나 청이나 일본 무르마치 맞부나 에도마포는 상관없이 얘네 중계 쪽에 있잖아요. 참고로 조선과 류크라 나라가 있는데 그냥 일본은 오키나와가 있잖아요. 원래 류크 만주였어요. 그냥 일본이 먹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조선과 류크를 지도로 보시면 여기 조선 땅 영토고 그리고 여기는 류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딱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중개 무역을 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 특히 나중에 다음 청과 에돈마부 얘네는 어떻게 무역했을까요? 근데 청도 마찬가지로 해금 정책하고 참고로 이때 무르마치는 해금 정책 안 했어요. 여기 얘네들이 공통점은 해금 정책을 했다. 여기서 이 청나라의 해금 정책은 청계령이라 부르고요. 이 에돈마부는 슈인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은 청계령을 내린 이유가 강희제가 이제 다른 농민들이 막 반란 일으킬까봐 청계령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에드마포는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거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니까 이에 반대하는 이 일본인들이 우리도 해금 정책을 하다 그래서 수인장으로만 했는데, 그러다가 강희제가 청계령을 없애고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바다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슈인장, 이 에드마포도 슈인장을 없애요. 그리고 또 통상을 열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온 청나라 상인들이 와요. 근데 문제는 이때 우리 동아시아는 이제 지금을 따지면 무역은 달러인데 이때 당시 동아시아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은이 일본에서 이제 파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청나라 상인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너네 오직 조공무역만 하는 상인들만 와. 일반인 말고. 그래서 심패를 지급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무역이 달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동아시아는 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은은 어떻게 되었을까? 은이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는 조선이 이제 해치법으로 은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은으로 조선 내에서는 돈으로 사고 팔고 이런 시장 같은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명가청, 무르마치 마포와 에든 마포는 은으로 했는데, 특히 이 하치법이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이 와미가 발달한 거예요. 이 와미가 은광 개발로, 특히 명때는 1조 편법인데 장거정이 있거든요. 장치기 위해 혼란성을 다스리기 위해 이제 1조 편법으로 은으로 이제 토지 명적 장정수에 따라 은을 지급하자는 내용이고, 반대로 이 청은 지정 은지인데 이제 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도 이제 은으로 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조선은 어떻게 무역을 했을까? 은을 가지고 그냥 일본한테서 받은 은으로 이용해가지고 명나라에 약간 도자기 비단기 사거나 청나라의 비단기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은으로 이렇게 했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 유럽 애들이 이제 슬슬 이제 동아시아 오는데, 이 우린 동아시아랑 이제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얘네는 은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을 어떻게 했을까? 푸르투카는 일단은 호이안과 마카오를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나가사키 일본 쪽에 갑니다. 일본에서 조총으로 이제 생산 수출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으로 지급을 해야 하니까 얘네는 이 식민지한테 은을 받아가지고 일본이라며 중국의 문물을 이제 가져오고, 에스파냐는 자신의 식민지인 멕시코에서 은을 가져와가지고 중국과 또 일본과 교류를 하고, 네덜란드 마찬가지로 또 은으로 어디에서 식민지를 가져와가지고 또 은과 교류를 해요. 마지막으로 영국이 꼈는데, 근데 영국은 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은을 어떻게든 가져와요. 그리고 중국과 교류를 해요. 이때 중국은 청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또 비자기, 도자기 막 발달을 했는데 은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은 계속 빠져나가요. 자기는 근데 교류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너무 값비싸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인도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은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